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를 이용한 나이스케이프 사진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라이카 M11을 이용한 야간 사진, 나이스케이프 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야간 사진 좀 깨끗하게 찍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라이카 M11을 구매한 다음에 야간 사진 찍어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야간 사진 찍을 때 뭐 잘 나온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밝은 렌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내 렌즈가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상하게 내 사진은 밤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지, 나도 이거 삼각대를 이용해서 장노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이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특히 이 라이카 M11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절대 삼각대도 필요 없고, f1.4의 밝은 렌즈 대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주미크론 2.0 정도만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희망하시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M11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 측광 모드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만 사용하도록 측광 모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 투스탑 정도 언더로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카 M10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투스탑 대신에 마이너스 원스탑 정도 이제 언더로 찍으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이카 M11이 좀 더 이제 어둠에는 좀 강한 그런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오래 사용해 보고 한번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M11 리뷰를 준비하면서 한 달 사용기를 준비하면서 M11의 원래 레졸루션으로 한동안 찍다가 지금은 미들 레졸루션, 그러니까 3000만 화소대 그 레졸루션으로 찍고 있는데요. 예전에 라이카 엔지니어가 발표한 이야기에 따르면 다이내믹 레인지는 가운데 M으로 얘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3000만 화소대로 얘를 설정하고 찍으면은 야간에 그런 다이내믹 레인지가 훨씬 더 좋아진다. 극단적으로는 마이너스 3스타까지도 언더로 찍어도 하이라이트가 완벽히 복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거기까지는 테스트 하지는 않고, 얘로 찍을 때는 마이너스 2스탑, 그 다음에 M10으로 찍을 때는 마이너스 1스탑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촬영하면 깨끗한 사진이 나올까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이 마이너스 2스탑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뭐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 사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정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노출을 다 올리는 형태로 보정하시게 되는 게 아마 그 보정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언더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노출을 그대로 회복하면은 화사한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정해서는 지금 또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이카 사진으로 만약에 언더로 찍으셨다고 하면
이 언더 부분이 돼 있는 그 밤에 찍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어둠으로 그대로 두고요.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 영역만 마스킹을 정교하게 하시든 아니면은 뭐 범위를 원형으로 감싸든 아니면 선형으로 이렇게 범위를 뒤집어 씌우든 이런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후보정 하시게 되면은 깨끗한 사진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또 하나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M10부터는 ISO 6400까지 설정해 놓고 찍어도 그리 거슬리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 이상 올라가면은 노이즈가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싫어서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보다 더 낮춘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광각이면 광각일수록 그 효과가 덜 하지만 50mm 이상 렌즈를 사용한다면 미세한 떨림도 사진에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제 30분의 1보다 더 언더로 여러분들이 촬영하게 된다면 사진에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끔 15분의 1초로도 찍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8분의 1초까지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8분의 1초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15분의 1초는 이렇게 렌즈를 받치고 요 셔터를 누른 손을 어깨에다 딱 밀착해서 마치 총을 쏘듯이 숨을 참고 찍으면은 어느 정도 꽤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면을 빨리 찍다 보면 이 정교하게 숨을 참고 하는 그 순식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좀 떨리는 사진을 얻게 될 수도 있는데요. 떨리는 사진이 안 찍은 사진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찍는데요. 그래도 떨린 결과가 아쉽죠. 그러면은 저는 루미나 네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루미나 네오는 인공지능 그런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유명한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또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루미나 네오 안에 들어가 보면 슈퍼 샤프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를 이용해서 유니버설하게 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션 블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떨리는 사진은 모션 블러를 선택하면은 그리고 이제 강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아니면 미드, 하이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낮은 그런 형태로 이제 로우를 선택하면 엔트리로 선택하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작업을 하도록 인공지능이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둔 상태에서 결과를 보면은 꽤 그래도 모션 블러를 보정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긴 한데요. 그 결과 뭔가 이제 사진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거친 느낌? 그러니까 없던 그런 텍스처를 얘가 더 추가해서 인공지능이 마치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사진이 너무 샤프니스가 많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없던 노이즈가 추가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진을 확대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확대해 보면 눈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흔들린 사진보단 저는 이 결과가 좋아서 종종 흔들린 사진을 얻을 때 이 루미나 네오라는 툴을 이용해서 결과를 이제 픽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특히 한강에 밤에 여름에 보면 사람들이 한강에 뭐 캠핑 의자를 놓고 이렇게 그 여름밤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눈으로 봐도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아쉽거든요. 밤의 분위기도 좋고 한강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매지컬한 그런 느낌이 났는데 초점이 흐렸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이 루미나 네오 2를 이용해서 이제 이번에는 모션 블러 탭을 선택하지 않고 유니버설 탭을 선택해서 로우로 그런 인공지능이 작업을 하게 만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포 사진이고요. 이번이 이제 애프터 사진인데요. 이렇게 포커스가 약간 선명해 보이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 사진을 찍는 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루미나 네오라는 툴을 이용해서 모션 블러나 포커스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라이카 M11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밤에 사진을 찍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노출을 언더로 해놓고 찍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이 되면 스르르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나가서 한국의 멋진 그런 도시의 야경을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노크롬 또는 흑백 사진 찍기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원래 이제 매달 진행해서 12월 달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되게 밀린 일도 많아서 12월은 좀 정리를 하고 1월 달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주 토요일 1월 6일인가요? 1월 6일 토요일 늦은 오후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녁이랑 걸쳐 있는 시간대 야외에서 일정 시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해당 사진을 나중에 이제 실내에서 모여가지고 약간의 보정 강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리뷰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형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백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흑백 사진의 그 모노크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꼭 모노크롬 유저가 아니더라도 M11으로 흑백 변화를 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필름 사진이더라도 400감도를 뭔가 1600으로 증감해서 찍는다든지 이런 유저분들도 충분히 참석해서 약간의 흑백 사진의 그런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스킬을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워크숍도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면서 내년 1월 달에 워크숍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